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11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나무가 없는, 멜땅이나 이런 데는 지금 온도 차이가 벌써, 쌤, 그때 15도? 예. 그거 기후위기 토크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네. 이 나무의 소중함,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탄소를 흡수하는 정말 흡수원의 중요함이 이렇게 절실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힘차게 이 자원순환성 있죠? 네. 그거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대표님 안 내우셨습니까? 네. 하지마 무시하지 마세요. 지구의 귀중한 자원 귀중한 자원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원 정확히 분리배출해 지구를 살리는 것 쓰레기 분리배출 모두 다 귀한 자원 제대로 배출해요. 길거리 지금 기후위기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저희가 한 4개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부터 네네. 저희가 어디든지 가는 거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을인데 초가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폭염에 대한 기후변화, 기후 정세라고 하나요? 이야기를 좀 오늘은 좀 나눠봤으면 해요. 네. 뭐 엘니노, 그 다음에 엘니노의 반대말이 라니냐. 예, 그거에 대한 부분과 기후변화 어떤 부분에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물어보실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내용을 읽어보고 올 건데 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네. 아주- 잠깐만요. 대표님 모르시면 제가 편집을 합니다. 아, 네. 걱정이 없습니다. 네. 지구에는 지구 생태계, 지구라고 하는 그 행성을 네. 유지하는 시스템들이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큰 부분으로 보면은 공기층 대기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차 있는 수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육지권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니뇨나 라니냐는 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권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네. 엘니뇨는 다른 때보다도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렇죠. 기후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라니냐는 평소보다 수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엘니뇨 이거는 기온이 상승해서 네.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고 네. 라니냐는 기온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나 라니냐는 기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된 게 기후변화가 심화가 되면은 지구를 받침해주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의 시스템 자체가 네네.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네. 변해갑니다. 네. 비정상으로.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노멀 한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구의 대기권에 온실가스가 많이 누적이 되면은 네. 아시다시피 열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고 안에가 꽉 가다지는 형국이 네. 되는 것이고요. 잠깐만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헷갈리는 게 네. 온실가스, 온실 효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생각할 때 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 맞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공기가 자체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온실가스 아니 온실의 효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고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네, 네. 그것에 비닐하우스 내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한 작물만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구 생태계는 한 작물만 아니라 수백 종,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네.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처럼 실은 이 초가을 날씨니까 좀 더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더위, 네, 폭염. 폭염 관련해서 예비 특보가 떨어지고 할 상황들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기존보다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초가을의 날씨가 더운 게 지금 현재는 기후위기의 또 다른 징후라고 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아까도 저 진행자가 말씀하시던데 가장 그 선선한 장소는 동일한 공간일 때 같은 절기에 같은 장소일 때 가장 선선한 장소는 나무 밑 그늘이 제일 시원합니다.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무 밑 하면은 그늘이니까 시원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증상작용 이야기를 하셨죠. 네. 그래서 나무 밑이거나 아니면 요즘은 보면 야외에 천막들도 많이 펴 있잖아요. 네, 네. 교통섬에 제기하면서 그 천막 밑의 온도와 나무 밑의 온도는 같은 바깥 날씨가 같을 때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작용 때문에 네. 이게 온도를 이렇게 습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중요한 게 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네. 나무는 나무의 먹이는 나무의 식량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입니다. 아, 네. 이 지구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나무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서 음.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히는데 그 다양목을 쓰는데요.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만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무는 물도 있어야 되고 네. 햇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야간에는 크지 않고 주간 시간대에 크겠죠. 네. 햇빛이 있으니까 광합성을 하고 이 광합성을 몸에 필요한 걸로 잡아넣기, 영양분으로 잡아넣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물을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물로 끄집어 올려서 이걸 영양분으로 바뀌는 과정에 나무 보면 앞면과 뒷면이 틀립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면에는 없는 게 뒤쪽에는 기공이라고 해서 네. 숨을 쉬는 숨구멍들이 있고요. 네. 이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에서 뿜어 올려가지고 재앙분을 만들면서 필요 없어진 물을 증발을 시킵니다. 네. 이게 이제 증발선 작용인데요. 이거로 인해서 그냥 천막밑보다는 나무 밑이 훨씬 더 시원한데 다른 연구들을 보니까 일반 맨 바닥과 나무의 온도 차이를 보니까 온도 차이가 약 한 15도 정도 났었는데요. 네. 천막과 비교하더라도 한 6, 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지난번 이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요즘에 이제 국경세 해가지고 탄소세를 지금 국가에서는 유럽 연합도 지금 추진하겠다. 네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요즘에 이제 그린워싱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실은 그린워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나무는 바깥에다 이렇게 외국에다 심어놓고 네. 또 우리 뭐 국내에서는 기업의 특혜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무를 다른 곳에다 심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 우리가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런 인증 마크도 막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992년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오래된 시기인데요. 92년, 91년 하면은 리우 데자이너라고 해서 저쪽 남미에 남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조계에서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크게 생각한 게 세계 무역장벽에서 WTO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통과된 국제 협약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992년에요. 예, 그때부터 했는데 그 안에는 기후 변화가 점점 심화되고 아무래도 보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했던 일들 때문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간이 움직이면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을 좀 줄이도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입국제에 가입해서 좀 줄이는 작업을 하자라고 국제 협약이 발효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뒤에 96년, 97년 되면서 도쿄에서 도쿄 우정사라고 하는 게 의결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90년 초반에 그렇게 기후 변화 관련해서 국제 협약을 했지만 움직이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도쿄 우정사에서는 그런 걸 좀 법제화해서 이러이런 기준으로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나왔던 내용이 그 나라에서 줄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게 나무인데 탄소 흡수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무를 그 나라에서 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심어서 그것을 흡수한 양도
심었던 나라에 다시 돌려주는 거. 네. 아까 진행자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에 나무를 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에 나무를 제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마존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보면은 선진국들에서 먹고 살 사료,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불을 다 태워서 사료 작물들을 심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오일 있지 않습니까? 기름에서 네. 먹는 거, 식용유 같은 경우 네. 이런 것들을 대규모 단지로 단일 작물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가지고 네. 심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양으로 비하면은 각 국가들이 외국에 심고 있는 그 나무 양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미치는 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나 그렇죠. 그 살림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네. 저기 작년인가요? 한 5개월에서 6개월 사이 동안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은 어떤 영향들이 있냐면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네. 강산성하고 산성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기 중에 많이 깔린다는 얘기는 온도도 올리면서 또 토양이나 물, 네. 이게 땅과 물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자연적인 그 통로들인데요. 땅보다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바다가 더 넓기 때문에 온실가스들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식물들이 썩어서 이렇게 쓰러지고 잎이 떨어져서 낙엽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썩어야 되는데 네. 잘 안 썩게 됩니다. 지금 산성화 됐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예. 네. 산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썩고 그게 동물들이 많이 또 미생물들이 많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많이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네. 토양이. 또 한편에는 뭐냐면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자연 발화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선진국들은 자연 발화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큰 대규모 산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도 근방으로 되어 있는 열대 우림 지역, 네. 대표적인 게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남미 쪽과 네. 그다음에 동남아 쪽 네. 이쪽에서는 대규모로 선진국에서 필요한 식용유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먹을 고기냐 가축들을 먹기 위한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대규모 인위적인 산불을 해요. 인위적으로.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과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지구온난화가 심화시키는데 선진국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인위적인 산불이나 자연적인 산불 자체도 결국은 선진국이 지금까지 해놓은 지구 생태계에 해놓은 그 온실가스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아픕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증산작용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또 흡수하는 이 나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고 귀하고 앞으로 이제 이 나무가 자꾸 없어지면 안 되고